네, 매주 금요일 사사건건이 만난 사람들. 예, 오늘도 이경호 KBS 해설위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환자를 직접 찾아가서 진료하는 이른바 왕진 의사. 네. 예, 왕진 의사를 만나고 오셨다고 했는데 왕진 의사라는 표현이 참 예전에는 좀 있었지만 그렇죠. 오래간만에 들어보시죠. 뭐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도 네. 있었고, 근데 요즘은 거의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예. 거의 뭐 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은데요. 뭐 거동 불편한 환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병원 의원 가기 전에 의사가 자기 집으로 와줬으면 참 좋겠긴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사실 방문 진료 간다고 해서 또 의료 수가를 또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환자가 또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도 좀 있고 해서 사실 지금 뭐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사라졌는데 지금도 왕진 의사를 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이제 만나신 건데. 예,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이 병원에 소속돼 있거나 본인이 뭐 의원을 차리거나 이런 건 뭐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예. 병원이나 의원에 소속돼 있으면 왕진 전문하기 힘들 힘들죠. 겁니다. 예, 예, 예. 원주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있고요. 또 수자원공사가 그곳에 또 자금을 좀 지원금을 대고 있고요. 예. 그래가지고 왕진 진료 사업이 수몰댐 지역 거주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곳에서 일하는 의사분입니다. 함께 한번 만나보시죠. 예. 네, 오늘 주인공은 강원도 춘천의 호호방문진료센터 원장인 양창모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할 것 같아요, 그냥. 아이고, 네, 다행입니다. 저도 좀 그때 이제 처음에 맞았던 주사가 예. 조금 효과가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떨어져서 아,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맞을 때 좀 약간 용량을 좀 바꿨던 게 있는데 예, 예. 그래도 다행히 좀 그 주사 맞고 나서 좀 좋아지셨네요. 네, 출근하면 이렇게 전화로 당일 진료 환자분들 확인한 뒤에요. 진료 동구 챙기고요. 간호사 1명, 매니저 1명 이렇게 셋이 한 팀이 돼서 출발을 합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최소한 3일 이상은 왕진을 가고요. 환자분 댁에 가는데 벌써 걸리는 시간이 한 30분, 1시간, 조금 많이 걸리면 1시간 반도 걸리니까요. 예. 그래서 많은 곳을 가지는 못하고 하루에 한 4가구 정도 가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왕진 따라가 봤는데요. 춘천 시내에서 한 차로 30분 정도 달리면 나타나는 시골 마을에 혼자 사시는 80대 어르신이 오늘의 첫 번째 환자분입니다. 좀 최근에 조금 높네요, 어머니 혈압이. 잘 때도 바르고 아침에도 발라야 돼요. 하루에 2번. 2번 바르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완전히 없어지고 나서도 한 일주일 이상은 발라야 돼요. 네, 환자 진료 한 40분 정도 걸렸는데요. 다음 진료 가기 전에 시간 내서 인터뷰 할 수 있었습니다. 전공의 할 때 제가 장애인 단체 회원으로 이제 등록을 했었는데요. 그때 그 장애인 단체 간사분께서 장애인분들 중에서 이제 집에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네. 그런 얘기를 하셔서 한번 와달라고 하셨어요. 그때 이제 처음 그 왕진을 가게 된 거죠. 그게 사실은 왕진인지도 모르고 가게 된 거죠. 사실은. 한 13년 정도 전에 그 원주에 네. 강원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네. 거기서 제가 한 4년 정도 이제 근무할 때 그때는 매주 왕진을 갔었어요. 저녁 시간에. 그때는 이제 진료실 진료도 하고 저녁에는 이제 왕진을 가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 4년 정도 하다가 제가 이제 춘천으로 오면서는 그 왕진을 못 했었고요. 다시 시작한 게 이제 4년 전쯤에 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스몰 지역의 농촌 어르신들에 대한 그 왕진 서비스 사업을 하면서 저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를 볼 때랑 왕진 가서 또 환자를 볼 때랑 뭐 차이점 같은 게 좀 있나요? 그렇죠. 네, 확연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실 진료는 환자분이 들어올 때 그 환자분의 어떤 삶의 맥락, 그러니까 이분이 뭐 누구의 부모님이고 누구의 자식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좀 존엄한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잖아요, 의사가. 근데 어르신들 댁에 가면 일단 이 어르신이 사시는 곳이 보이고 이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보이고 어떤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분의 어떤 삶의 맥락이 눈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달라지는 의사의 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당연한 질문인데요. 네. 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휴골 같은 경우에 이동거리 굉장히 멀어서 힘들고요. 특히 계절별로도 한여름 더울 때, 한겨울 추울 때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문제는 의사도 힘든데 거기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아프게 될 경우에는 더더욱 힘들겠죠. 병원 나오기가 힘드니까. 예. 병원에 못 나오다 보니까 병이 있어도 계속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병이 더 커진다는데요. 왕진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봤습니다. 네. 시골에 있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시내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동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대부분 차를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야 되고 그 시내에서 또 병원으로 또 버스를 갈아타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한나절 이상이 걸려요. 예. 그런 어려움. 근데 어르신들이 또 본인들 몸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 점들이 이제 이동에 제한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찾아오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몸이 아파서 옆집에도 못 가요. 근데 옆집에 명의가 살아요. 그 명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저는 작년에 어떤 어르신도 봤냐면 그 어르신 집에서 병원까지 건강한 사람이 걸었을 때 한 4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근데 그 4분 거리를 이 어르신은 1시간이 넘게 걸려서 가요. 이제 무릎 관절염도 심하고 또 심장도 안 좋으시기 때문에 계속 쉬었다 가시는 거죠. 그 어르신한테 가까이 있는 4분 거리의 병원이 정말 가까운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어르신을 좀 찾아오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예. 그 왕진을 원하면 네. 예, 환자가 원하면 그렇게 좀 갈 수 있도록 하는 뭐 제도 같은 게 전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진 나가봤자 이렇게 진료 수가가 예.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더 의사들이 가길 꺼려하는 건데 그래서 1차 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 사업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예. 시범 사업인데 2019년 12월부터는 의과, 2023년 5월부터는 한의과를 대상으로 이제 확대를 했는데요. 참여하는 의원에서 이제 방문 진료를 하면 보통 이제 최소 9만 원대부터 13만 원까지 이제 진료비를 수가를 인정해 주는 건데요. 예. 지난해까지 시범 기간으로 우리 하겠다라고 신청한 곳이 1,776곳입니다. 올해는 더 늘었고요. 예. 근데 이게 신청을 해놓고 막상 지난해 기준으로요. 한 번이라도 내가 왕진을 가봤다. 그래서 의료수가를 신청한 곳은 불과 27%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일단 방문 진료 기관으로 신청을 했는데 막상 왕진 와줄 수 있냐고 의뢰가 들어오면 현실에서는 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 이유 왜 그런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2022년도에 왕진을 갔던 의사가 전체 의사 수의 0.16%예요. 무슨 얘기냐면 의사가 1,000명 있으면 그 중에 왕진 가는 의사가 한두 명이고 나머지 이제 998명은 왕진을 가지 않고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분이 병원을 찾아왔을 때만 진료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적습니다. 왕진 가는 의사들이. 그거는 이제 아마도 이제 왕진 비용 지금 방문 진료 수가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를 방문했을 때 수입이 진료실에서 내가 진료할 때의 수입에 비해서는 좀 많이 적으니까 일단은 경제적 요인으로 왕진을 가는 경우가 좀 흔치 않은 거죠. 저는 적어도 이런 시골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이 시골 지역에 안정적으로 의료진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네. 그 의사들을 공공의대에서 예를 들면 지금 춘천의 강원대 의대가 공공의대거든요. 네. 그런 의대에서 안정적으로 이 춘천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의사들을 좀 교육시키고 또 그분들이 계속해서 뭐 가장 좋다면 좀 공무원화해서 네. 보건소나 이런 곳에서 평생집으로 이렇게 남아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제 공공의대를 통해서 의사 수를 늘리는 네. 부분이라든가 왕진 비용을 늘려준다는 네, 그렇죠. 부분이라든가 예, 이런 거 말고도 또 뭐 대안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공공의대 늘려서 의사를 확충해 두건 중장기적인 문제일 것 예.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간단히 말해서 이제 양창모 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간호법 제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한 환자의 사례를 통해서 간호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 이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실은 지금 이 어르신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어르신 처음 뵀을 때 팔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림프 부종이라고 하는 걸 의심을 해서 대학병원에 전원을 드렸는데 다행히 이제 그게 이제 맞다고 하시고 치료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한 달 후에 가보니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오히려 팔이 더 부은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림프 부종에 대한 치료는 각기 다른 종류의 붕대를 여러 개를 감아야 돼요. 감아야 되는데 어려운 거죠. 그게 어르신 혼자서 하시기에. 그래서 해보니까 오히려 이게 림프 순환을 억제시켜 가지고 오히려 더 부은 거예요. 근데 그걸 매일매일 해야 되거든요, 드레싱. 그러면 그 치료하는 내내 매일매일 병원에 가야 돼요. 여기서 시내에 있는 병원까지. 그게 더 힘든 일이에요. 네, 엄청 힘든 일이죠. 오전 내내 걸려서 병원에 가야 되고. 어르신이 또 허리도 안 좋으셔가지고 걷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신데 그거를 이제 제가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너무 죄송했어요, 그게. 다행히 뭐가 있었냐면 근처에 보건진료소가 있었어요. 네. 예, 그 보건진료소라고 하는 곳은 의사 없이 간호사분이 소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연락을 해봤더니 그 보건진료 소장님이 흔쾌히 본인이 와서 드레싱을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의사들이 못 가는 거를 똑같은 의료진 이제 간호사들이 가겠다고 하는 게 저는 간호법이라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반가웠어요. 간호법 한다고 해서. 이런 어르신들이 그러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돌봄을 받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안 됐죠. 예. 안 됐는데 좀 너무 안타까워요. 그 부분은. 예. 네. 이게 의사협회의 입장과는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간호법 제정두고 의사단체, 간호사단체 서로 이제 영역 다툼의 측면으로 좀 많이 보도가 된 측면도 있고 언론이 좀 책임도 있고요. 하지만 실제 농촌의 지역에 가보면 환자의 목소리를 환자를 만나보면 생각이 이제 바뀔 거다. 자기 의사지만. 그래서 한번 그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예. 사실 저는 지금 이 어르신들 같은 이런 환자분들을 매일 만나요. 예. 병원에 갈 수 없고 병원에 가기 힘든 분들. 그래서 저는 간호법을 찬성을 합니다. 제가 뭐 특별한 의사여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솔직히 지금 간호법 반대하시는 그 의협 회장님도 이 현장에 매일 오신다면 그분이 앞서서 간호법 하자고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원장님이 여기 만약에 왕진의사로서 이런 데 안 하셨으면 원장님도 생각이 달랐을 수 있어요. 예, 저도 아마 달랐을 겁니다. 예. 근데 여기 왔기 때문에 와서 또 이렇게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이 어르신들이 병원 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 그걸 제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찬성할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다른 동료 의사들이 원장님에 대해서 간호법 찬성한다 그러면 좀 안 좋게 보시기도 하겠네요. 동료 의사들은 잘 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잘 봤습니다. 예. KBS 이경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사사건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